중국이 6조 원을 깎아줬다고 했습니다. 카타르는 그 돈을 아끼려고 중국산 배를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 20조 원을 날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나라가 손해를 봤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술 전쟁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그냥 한국 조선업이 잘 나간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기술이 없으면 결국 더 큰 돈을 잃는다는 걸 카타르가 몸소 증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조선소 앞에는 줄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카타르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가 대량으로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 조선소의 견적을 받아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LNG선 시장은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3대 조선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LNG선의 90% 이상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한국의 가격 협상력도 강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6조 원 싸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6조 원입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게다가 중국은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니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타르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산으로 10척을 발주하면 약 15조 원, 중국산으로 10척을 발주하면 약 9조 원, 6조 원 차이입니다. 이 돈이면 다른 프로젝트를 추가로 할 수 있었죠. 결국 카타르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중국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제 LNG선 시장도 중국이 접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가 인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싣고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극한의 온도냐면 일반 금속은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마치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수 소재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중국산 배는 이 온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겨울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춰 섰습니다. 선체 곳곳이 얼어붙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건 LNG를 담는 탱크에서 가스가 새어나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춘다는 건 재앙입니다. 우선 실려있던 수백억 원어치의 LNG를 못 쓰게 됩니다. 초저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가스가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계약된 수출 일정이 다 틀어집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LNG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데 배가 멈추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위약금을 물어야 하죠. 배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LNG선 한 척의 하루 운영비가 수억 원입니다. 그 배가 항구에 묶여서 수리를 받는 동안 돈은 계속 나가는데 수익은 전혀 없는 거죠. 한 척도 아니고 여러 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타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사용법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카타르가 나중에 독립적인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온 취성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극저온에서 금속이 버티지 못하고 깨지는 현상이죠. 중국이 사용한 강철과 용접 기술이 영하 163도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단열 시스템이었습니다. LNG 탱크는 2중, 3중으로 단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는 이 단열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열이 탱크로 전달되면서 LNG가 끓기 시작했고 증발한 가스가 압력을 높여서 탱크의 균열을 일으킨 겁니다. 카타르가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니 6조 원을 아끼려고 했다가 결국 약 20조 원의 손실을 본 겁니다. 직접적인 수리비, 위약금, 운용 손실, 여기에 평판 손실까지 합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평판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카타르에서 오는 LNG는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에너지 시장에 퍼졌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 계약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카타르는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조선소들은 2028년까지 수주 물량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카타르가 다급하게 찾아와도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해도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하 163도를 견디는 기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70년대부터 LNG선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처음엔 유럽 기술을 배워왔지만 20년 넘게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극저온에서도 견디는 특수 강철 개발, 완벽한 단열 시스템, 안전한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게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의 포스코가 개발한 극저온용 특수강은 영하 170도에서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기술만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보조금을 쏟아부어도 이 기술 격차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2025년에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6척 전부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16척 중 16척입니다. 100%입니다. 중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카타르 사건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싸다고 중국산 배를 샀다가는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 이제는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 한국 조선소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면서도 고객이 줄을 서는 겁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제 가격 협상을 할 때 우리 일정에 맞춰주실 수 있으면 받겠다는 자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가격을 더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이게 한국 조선업이 다시 증명한 위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서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 조선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을 조이고 핵심 부품 수출을 막고 있죠.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이제는 공급망을 무기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새로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한국 경제와 산업의 진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